핵심만 쏙쏙 전달해드리는 요즘 정치 이슈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인가, 대통령인가?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역마다 총선용 퍼주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선거 개입이자 관권선거라는 비판이 보수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권선거는 정부 또는 정보기관의 개입으로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의 금전, 인력, 상황적 지원을 해주거나 선거 출마에 방해를 하는 형태의 선거를 말합니다. 혹시나 민주당의 압승으로 대통령 본인의 남은 3년이 걱정이라도 된 걸까요?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냐는 비아냥을 들어도 꿋꿋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퍼주기 정책들을 쏟아낸다니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습니다. 입틀막 경호를 보며 우스갯소리로 독재 시절, 전두환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웃곤 했는데 이제 고무신 줘가며 선거에 개입하는 시절을 떠올리게 된다니 참 씁쓸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하는 게 잘못됐냐? 반문합니다. 아니, 경제 지표 볼 줄 아는 양반들이 경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경제는 뒷전이고 매일같이 야당을 헐뜯기나 하고 홍범도 흉상 이전이나 공산전체주의? 이런 이념 전쟁이나 하던 사람들이 선거 앞두고 민생이요. 지나가는 개가 활짝 웃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1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수백조의 예산이 필요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지역 방문 한 차례 가지고도 난리치던 보수 언론들과 국민의힘은 양심이 있습니까?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그 내용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그 공무원 중에서 최고의 공무원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정치 중립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권 선거에 돌입했고 그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언론들이 참아라. 윤석열 대통령 참으세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선거 끝나고 하세요. 라고 지적합니다. 많은 언론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올 한 해 예산이 656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벌써 남발하고 다닌 예산이 830조를 훌쩍 넘었습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이 전체 쓸 돈보다도 훌쩍 넘은 돈을 쓰겠다고 남발하니 이것은 빌공짜의 공약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고 허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관권선거,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선거법 85조 2항 위반이고 이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대통령 후에도 소추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기획하고 만들어주고 현장에 갔던 공무원들 정치 중립의 위반입니다. 이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자체단체장들이 제대로 가지도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총선을 지원하기 위한 선대위원장처럼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대통령의 관권선거, 정치 중립 위반, 그리고 선거법 113조 기부행위 약속 위반을 경고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끈질기게 지적하고 법적 처벌까지 엄정하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는 정부 여당의 친일 논란 이슈입니다. 지난번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컵 반잔 이야기 한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먼저 반잔을 채웠으니 앞으로 일본이 나머지 반잔을 채울 거다.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과 싸우고 반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역사는 역사대로 평가하자는 거죠. 자, 이 사진 아시죠?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관심 없고 3.1운동 기념식에서 이거 얼마나 한심한 행태입니까? 얼마 전 한동훈 위원장이 MBC 기상방송에 파란 숫자 1로 민주당 떠올리게 한다던데 그럼 이 사진은 무엇이 떠오르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친일적 망언을 했는데요. 깔끔하게 정리해준 영상이라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결국은 이런 사고를 치네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요, 3월 3일에 인재 육성과 장학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는데요. 다름 아닌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합니다. 와, 이거는 끝났다 내가 볼 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이거는 세상에 널리 알려야 돼. 장학금 전달식에서 뭐 학생들을 격려한다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사례를 들면서 일본의 청년 5명이 유학을 다녀오겠다면서 정부에 장학금을 요청했는데 정부에서 법적으로 못 주니까 몰래 금고문을 열어들고 와서 그 학생들이 그 돈 갖고 가서 유학을 다녀왔다. 그렇게 와서 해군 총사령관 해갖고 막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토 히로부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키워냈더니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켰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일본이 우리보다 이렇게 인재를 키웠던 사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인재를 아니, 키웠다. 이거 진짜 이건 너무 선 넘은 거 아닙니까? 선을 넘어도 한참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제가 책 한 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김은 작가의 하얼빈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사람이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선생이 네.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 자리에까지 하얼빈까지 가셨는지가 나와요. 이 지금 성일종 의원이 하신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보면은요, 안중근 열사는 뭡니까? 이토록 훌륭한 사람을 죽인 테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일본 극우들의 역사 인식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도 이렇게밖에 예들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면서 성일종 의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하셨던데 동시에 사람과 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고 그런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열등의시다. 그래서 그게 다 해명이거든. 이게 다 난 열등, 해명이 열등. 더 처참하다고 그러니까요. 봤어요. 저도. 맞아요. 이게 아무리 더 공부가 중요하더라도 도둑질해서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 네. 도둑질해서 유학 가서 공부했으니까 남나라한테 도둑질 하려고 한 그렇죠. 거죠. 나라 도둑질하는 겁니다. 저도 딱 이거 쓰려고 했는데 먼저 쓰셨어요. 아. 민주당이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스스로 친일 정당이라고 외치는 겁니까? 여기저기서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라고 하던데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